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도 딸 집에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어요. 요즘 지병 때문에 밤에 자주 깨거든요. 조용히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어젯밤에 미리 챙겨둔 도시락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이제 곧 70인데 이 나이에 또 애 보러 다니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젊은 때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햇볕 아래서 때로는 눈비 맞으며 흙먼지 마시면서도 3남매를 키우려고 무던히도 애쓰며 악착같이 버텼죠.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야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내 삶을 살아보려 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심한 당뇨에 고혈압과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안일도 겨우겨우 하는 정도라 큰일들은 여전히 제 몫이었죠. 그러던 중에 큰딸이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 때도 힘들어했는데 둘째까지 생기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맞벌이라 낮에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어린이집은 대기 순번이 수십 명이고 사위 쪽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도움받기가 어려웠고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딸이 아이 둘 데리고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두덩이 퉁퉁 부어있고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 못한 듯 기름져 있었어요. 아버지, 딸이 제 앞에 앉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아니면 애들 볼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처음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들 키우는 건 부모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나도 내 나이가 몇인데 어디 힘이 있나. 너희 엄마도 저렇게 거동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애를 봐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그때 큰손주가 제 무릎에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건강하였다면 아내는 당연히 딸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상황도 어려웠지만 결심했어요. 내가 도와야지. 부모된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알았다. 당분간만 도와주마. 그렇게 시작된 게 벌써 2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집에서 나와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딸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늘 무거워요.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죠. 딸 집 현관문을 열면 벌써 아이들이 뛰어나와요.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놀 거예요? 딸은 분주하게 화장하면서 인사해요. 아버지 오셨어요? 애들 아침은 아직 안 먹였어요. 우유랑 시리얼 있으니까 적당히 주세요. 사위는 넥타이 매면서 짧게 말하죠.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허겁지겁 출근해버려요. 남은 건 저와 아이들뿐. 얘들아, 오늘도 할아버지랑 잘 지내자꾸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첫째는 5살, 둘째는 3살이에요. 첫째는 말을 제법 하지만 고집이 세고 둘째는 아직 말이 서툴러서 울음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응, 그래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햄버거는 아침에 먹는 게 아니야. 밥 먹자. 싫어요. 햄버거 먹을 거예요. 이런 실랑이가 매일 반복돼요. 결국 아이가 먹겠다는 걸 줘야 하죠. 시리얼이든 빵이든 영양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일단 먹이는 게 우선이니까요. 아침을 먹이고 나면 첫째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해요. 둘째 손을 잡고 첫째 가방까지 들고 20분을 걸어야 하거든요. 무릎이 아픈 날엔 정말 고역이에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이제 둘째랑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낮잠 재울 때까지 놀아달라고 보채. 할아버지, 블록 놀이예요.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
할아버지,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걸로 대충 끓여주죠. 라면에 계란 풀어주고, 김치찌개에 햄 넣어주고, 그런데 아이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는 날이 있어요. 이거 맛없어요. 할아버지가 맛있게 끓여줬는데, 안 먹을 거예요. 결국 다시 만들어줘야 해요. 아이가 굶으면 안 되니까. 낮잠을 재우고 나면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어요. 소파에 기대앉아 있으면 온몸이 욱신거려요. 허리, 무릎, 어깨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일찍 깨면 다시 놀아달라고 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심심해요. 눈을 뜨면 벌써 3시. 첫째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에요. 다시 둘째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두 아이가 함께 있으면 더 힘들어요. 서로 장난감 뺏겠다고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형아가 내 거 가져갔어요. 아니야, 내 거야. 할아버지, 형아가 때렸어요. 두 팔로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달래야 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픈데 아이들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꼭 안아줘야 하죠. 그만 싸우자. 할아버지, 귀가 다 아프다. 저녁 때가 되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저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뭔가 해줘야 하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 사위가 퇴근해서 들어와요.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무심하게 말하죠. 저녁은 드셨습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땠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았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아요. 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좀 낫긴 해요. 그래도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뭐 먹였는지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체크하는 느낌이지 고마워하는 마음은 잘 안 보여요. 아버지, 애들 간식은 뭐 주셨어요? 비스킷이랑 우유 줬다. 아, 비스킷보다는 과일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 건 좋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이어져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진이 빠진 상태에서 듣는 잔소리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얘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손주들을 돌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사위는 얘의 바른 말 몇 마디로 끝내버리고 딸은 잔소리만 하고 처음엔 그래도 손주니까 내 새끼니까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월급이 나왔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듣고 잔소리만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덮여 있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죠. 아이들이 집에서 지루해하며 칭얼거렸거든요. 할아버지, 밖에 나가고 싶어요. 비 올 것 같은데 집에서 놀자. 싫어요. 나가고 싶다고요. 둘째까지 따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집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비옷을 입히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비옷 입고 잠깐만 나가자. 놀이터에 도착하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비를 맞으며 흙바닥을 밟고 깔깔 웃는 모습에 제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애들은 이렇게 뛰어놀아야 크는 거지. 내 어린 시절엔 비 맞으며 뛰노는 게 당연했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런데 한참 놀던 중에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였어요. 어르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애들 데리고 노시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애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괜찮습니다. 비옷도 입혔고 잠깐만 놀다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요, 애들 부모가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저는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신고가 접수돼서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애들 할아버지인데 그냥 잠깐 놀게 한 겁니다. 아이들을 비에 적게 하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하셨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주랑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경찰까지 불러야 하나요? 비옷도 입혔고 위험한 일은 안 했습니다. 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놀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그 소동은 곧 딸 부부의 귀에 들어갔어요. 누군가 사진까지 찍어서 딸한테 보냈나 봐요.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비 맞히며 뛰놀게 하신 거예요? 경찰까지 왔다면서요? 저는 억울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답답해해서 자유롭게 놀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 어린 시절엔 비 맞으며 뛰노는 게 당연했어. 그게 무슨 잘못이냐? 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어요. 애들 아프면 누가 고생하는데요? 저희가 병원 데리고 다니고 밤새 간호해야 하잖아요. 애들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식이에요. 퇴근한 사위도 말을 보탰어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요즘은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회사도 휴가를 내야 하고 저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주의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후벼 팠어요. 주의해달라.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뒤치다꺼리하면서 얻은 대가가 결국 이 말뿐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놀고 싶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갔나? 애들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웃게 해주고 싶어서 나갔던 건데 경찰까지 불려오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잔소리만 듣다니. 그러면 네가 직접 키워야지. 나는 도와주는 거지. 대신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주의해 주십시오. 애들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옛날식이에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표정도 안 좋고. 응, 별일 아니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도 몸이 안 좋은데 걱정만 끼쳐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손주들은 분명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이 고통으로 변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무거운 가방과 도시락을 챙기고 한 손으로는 아이 손을,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20분을 걸어야 했어요. 겨울이라 바람이 차가운 날엔 정말 힘들었죠. 점심에는 아이들 입맛에 맞게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아이들은 매일 다른 걸 먹고 싶어 하거든요. 할아버지, 어제 먹은 거 또 먹기 싫어요. 그럼 뭐 먹고 싶어? 응, 피자. 피자는 집에서 못 만들어. 다른 거. 그럼 치킨. 결국 밥 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달래며 억지로 숟가락을 떠넣어야 했어요. 한 숟가락 먹이는데 10분씩 걸리는 날도 있었죠. 낮에는 놀아달라 보채는 손주들을 안아들고 숨이 차도록 따라다녀야 했어요.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그냥 앉아서 볼 수는 없거든요. 미끄럼틀에서 떨어질까봐, 그네에서 넘어질까봐 계속 쫓아다녀야 해요. 할아버지, 저기 올라가고 싶어요. 위험해. 낮은 데서 놀자. 싫어요. 높은 데가 재밌어요. 결국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옆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 날엔 정말 고역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씻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애들 낮잠을 너무 늦게 재우셨네요. 그러면 밤에 안 자거든요. 아버지, 간식은 단 거 말고 과일로 주셔야죠. 치아에 안 좋아요. 아버지, 애들이 너무 흙투성이가 됐네요. 옷 갈아입히지 그러셨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또 육아를 하고 있나. 나는 사람인지 아이 돌보는 기계인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내 것을 위해 쓰일 수 있을까? 특히 힘든 건 사위의 태도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 그리고 그 이상은 없어요. 육아에 대해 묻지도 않고 진짜 감사 표현을 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아버님, 애들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말썽꾸러기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더 얌전한데?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만만 토로하다니. 그럼 내가 직접 해봐라. 얼마나 쉬운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몸의 한계를 느꼈어요. 손주들을 재우고 난 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며 식은땀이 흘렸거든요. 허리를 펼 힘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왔죠.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밤에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늙어 있더라고요. 2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뺨은 홀쭉해지고 머리는 더 하얘졌고 어깨도 굽어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건강과 내 삶도 소중한 거 아닌가?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애들 보는 것 말이야. 몸도 한계고 마음도 너무 지쳐. 아내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긴 했어. 딸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럼 딸은 어떻게 해? 딸도 어른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딸도 이제 30이 넘은 어른인데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딸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왔다. 하지만 내 건강과 내 삶도 소중하다. 부모의 도움은 도움일 뿐이지 당연한 게 아니다. 사위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벅차구나.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아버지마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막막해요. 힘든 건 내가 더하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부모가 도와주는 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당연시할 게 아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국 상처만 받는다.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할아버지한테만 맡겨두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딸 집에 가지 않았어요. 딸이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응,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혼자서 애들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2년 동안 이런 걸 해주셨구나 싶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위도 함께 왔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해주시는 걸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직접 키울게요. 사위도 말했어요. 저도 회사 내 돌봄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유연근무도 신청하고 아이들을 더 챙기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애들도 진짜 부모가 키워야 제대로 크는 거야.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딸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사위도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보러 가요. 하지만 이제는 전담 돌봄이 아니라 도와주는 선에서만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딸이 정말 필요할 때만 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는데도 오히려 더 소중하고 즐거워졌어요. 의무감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거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거죠. 할아버지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길 때 이제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손주들 보러 왔다 하는 설렘이 있거든요. 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한테 잔소리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해요.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도 다녀오고 볼일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가끔 이렇게 도와주는 건 괜찮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적은 돈이지만 용돈이에요.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 표시예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위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마음만 받겠다.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이런 말 한 번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싶어서요. 요즘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을 보는 게 기쁨이지 짐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가끔 딸이 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정도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부부가 스스로 부모의 책임을 깨달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아이들도 이제 진짜 엄마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훨씬 안정되어 보여요. 할아버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책 읽어줬어요. 손주들이 자기 부모 이야기를 신나게 할 때 저는 정말 뿌듯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할아버지는 가끔 와서 사랑 주는 사람이고 진짜 키우는 건 부모가 해야 하는 거야. 어제는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마음이 어때? 후련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이제야 제 인생이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손주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사랑이 희생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된 거죠. 가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손주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 그런데 딸이 또 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해?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려요.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은 달라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한정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안 된다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손주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아해요. 억지로 보는 할아버지보다 보고 싶어서 오는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지금 손주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맨날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끔 오니까 더 반가워해요. 황혼 육아는 부모의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지면 불행으로 이어져요. 부모는 언제까지나 든든한 울타리일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자녀들도 생각해봐야 해요.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건강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손주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고 아내와의 시간도 소중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요. 모든 게 제 선택이니까요.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황혼 육아로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들, 용기를 내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감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